그지 이 감경에서 이 밤어라고 하는 거, 밤어. 이 밤어에는 보통 이 밤에서만 이런 헛소리 하는 건 아니고 심장으로 심으로도 와요. 심허에서도 오고 이래요. 심에서도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담인데 간허가 아니라 저것은 밤허라. 이러는데 대체로 이래와요. 물론 오장으로 하오게 돼요. 배도고 또 뭐가 빠지나 심심패 다섯 개 되는 거 뭐 하나 빠져 비어 이 대체로 이래 와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세 개로 말해요. 이건 이 폐가 허한 사람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왜 저 이런 거 봤지 집에 어머니들 아이고 호호호호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 왜 천성을 자꾸 빼면서 자기 그 푸념을 읊은 사람 있지. 이게 거의 이게 푸념을 자꾸 푸념을 읊어요. 가락으로. 그 이걸 또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앓는 소리를 보고 얼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나 몸살을 되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푸념을 읊어요. 뭐라 앓는 소리가 노래 소리처럼 들려요. 그 옛 가락처럼. 이게 이제 위가 나쁜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앓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 신은 일단 신을 한번 봐야 돼. 신장이 아플 때는 우째 앓는가 하면은 안으로 들으시는 이게 보통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음 가는 거 신음 가는 건 실제로는 콩밭의 소리를 이 소리라 신음이란 말. 원래만 말 소리. 물론 그자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신음은 소리를 안으로 내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체건 나는 이 국어 우리 이 말 있잖아. 우리 말 또 이 세계의 음문 그 음문으로 된 게 많잖아. 이음 있고 음문 있잖아. 음문에서는 72음계를 써요. 72음. 그 저 피아노 건반이 72인가 그럴게. 그렇지? 그래? 많지 봤어? 응? 응? 이거 하나도 안 쳐봤는가? 피아노? 81개라고? 응? 그게 전부 다가? 그 음계가 72음계가 돼. 그 이 72음계가 뭐를 하는 게인가 하면 소리가 우리는 보통 아, 이, 우, 에, 오 이러잖아. 소리를 전부 우리는 바깥으로 내뱉는 호음을 한다고. 호음. 언칙은 이게 호음만 있는 게 아니라 흡음이 있어야 되는데 호음과 흡음이 있어. 예를 들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벌써 오음이 벌써 10음인계가 되잖아. 그렇지? 거기에 반음을 또 더하지. 또 거기에다 이제 여기 어와 어가 또 서로 자꾸 합쳐져. 이러면 72음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줄은 알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제 누가 가만히 뒤에 가서 콱 하면은 익 하고 익 하는 거
익하고 바깥에 소리가 확 나오면은 되게 놀란 게 아니라 이거는 심장이 놀라면 익해요. 그런데 밑에 콩팥이 뚫을 공자이지 공국하는 게 있어. 공국. 이게 공이 오면은 어째 되는가? 해요. 하지. 예? 할 때는 심장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콩팥이. 그래서 이게 앓는 소리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이 허범인가 호흡인가를 잘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울 때 보면 자네들 생각에는 곤이 우는 소리 한번 내봐. 내면 전부 다 호흡으로 야옹 이래요. 야옹 안 해요. 그 짐승은 허범이 허범이지 호흡이 아니라 고래들 그래 울지. 야옹 이래야 되지. 야옹 이래면 안 돼. 어디 야옹 캐. 짐승들은 허범을 하기 때문에 짐승을 자기가 잡을 때 가면 씩 하는 찬바람을 싹 느껴요. 한번 해봐. 숨을 들이키면 찬바람이 나지. 입에서. 입이 차갑지. 바깥으로 하면 입이 따시지. 이거를 못 잡으면은 자네들이 앞으로 환자의 그 음성을 듣고 뭐 한다는 거는 좀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뭐를 지금 학교에서 안 배웠는가 하면 음악 시간에도 이 호흡은 배웠는데 허범은 안 배웠어. 이거는 나는 플러스 음이라 이러고 마이너스 음이라 이러는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그 음악의 묘도 없고 지금 뭐 이런 음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서 듣는 얘기지 전년 음악 시간에 이런 게 없어요. 없지. 그런 거 배워봤어? 반드시 나는 어떤 노래 중에는 지금 유명한 노래는 정말로 그 불교에서 말하면은 그 진흥 같은 거 있어요. 옴 가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옴 이랬는데 실제로 옴은 이래야 돼요. 입을 열어가지고 허범을 하면 옴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후 내뱉는 기다. 숨을 들이키고 내뱉는 소리가 옴 많이 밤내 훔 하는 거 옴 훔 옴 거. 쥐는애는 옴 훔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호흡을 말해요. 들이키고 내쉬는 그 소리를 갖다가 진언이라 그래요.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고 여기에 가만히 봐야 돼. 이거는 거의 우리가 아 이후에서 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익하고 익흑 하는 게 있어. 익흑 하는 거는 이것도 잘 봐야 돼. 숨이 들이키고 익흑 하느냐. 들이키면은 심장, 신 이게 다 들어가고 소리가 아가 들어가는데 아도 어가 있고 아가 있고 그렇거든. 의에서 어느 쪽인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음성적인가 양성적인가 중성적인가 이것도 중성이 있는데 지금 중성어는 지금 그 옛날 고전에 우리 글을 보면 여기 점을 찍고 점을 안 찍은 게 있어. 그렇지? 반드시 점을 찍고 안 찍은 게 있어. 있는데 이거 없애버렸어. 이게 뭐냐면 반음이라 반음. 중성어. 이걸 다시 자네들이 이걸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자들하고 얘기할 일은 자네들하고는 필요 없고 좌우지간 대충 그런 줄이나 하나 어느 게 크하냐 실하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익소리가 익하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온 소리는 실정이지만 익하면은 허정이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소리를 들어봐서 허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라. 음으로 허실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그 음성이 호음이면은 이건 실이고 들이키면은 반대로 허라. 허하면 속이 비면은 공기가 샥 하고 빨리 들어가는 거면 반드시 허정에는 허범을 내게 돼 있어. 가서 보라고 죽을 사람들이나 죽을 때 숨을 들이키서 못 죽는가, 숨을 못 들이켜서 죽는가, 내쉬서 못 죽는가 가만히 보라고. 숨이 다 빠져나와서 죽어요. 허하기 때문에. 숨은 내쉬기는 숨은 있는데 들어가는 숨은 없어요. 거기 극허에 도달했다는 그 증거라고. 자꾸 숨이 나와요. 나오기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음소리는 숨이 바깥으로 나가지. 네? 아니 숨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끼야.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본태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소리가 밑에서 바람을 안에서 넣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오는 소리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신음 소리라는 거야. 신음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즉 쉽게 말하면
호흡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러지 않는데 또 이래가 숨을 쉬가지고 또 숨을 들이키면서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그 커라. 반대로 그래서 약간 또 숨을 기다 들이쉬가지고 또 내뱉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잘 봐 요거. 요걸 캐치하란 말이야. 지금 요러한 음성으로서 허시를 잡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소리가 흡음인가 호흡인가를 잘 보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여기 소리가 각각 다 달라요. 특히 심장이 되게 나쁘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 자기가 어떤 이식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려고 한 게 전혀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도 약간 허탈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 허탈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허해가지고 무의식 쪽에 나온다 이 소리라. 그걸 허탈증이라 그러고 허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 요걸 잘 감지하라고. 그게 전부 만약에 허탈해서 오는 것은 여기서 요 세 가지가 탈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아주 허탈증은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위까지 검하고 단까지 이게 간까지 검했다면 왜 되는가? 검했다 그러면은 혓바닥이 빠져요. 이게 마침 내려와요. 허하면은 내려오고 실하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중풍 환자가 안으로 말려 들어간 사람이 있고 빠진 사람이 있고 그래요. 혓바닥이 이만큼 빠진 사람은 극흑 환자. 그리고 내가 아주 요걸 되게 본 병이 하나 있는데 자네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이 기본 친구 이거를 내가 환자를 봐가면서 옆에 그 여름날 그 더운데 뭐 이걸 계속 썼더니 쓰고 나서는 이걸 막 다 쓰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이 입에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 달아요. 처음엔 달더라고. 단 게 좋은 거 같지만은 원래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소금이나 뭐 작물이나 썬기나 뭐든지 들어가면 달아. 심지어 고추도 들어가면 달아요. 그게 이상하다. 그게 단정세가 한 달 조금 지나니까 애리가지고 모가지가 애려서 무슨 맛을 전혀 몰라요. 이 두 가지 다 미치겠더라고. 전부 만 가지 맛을 동질의 단 감미를 내는데도 미치고 물론 달기도 하고 오미가 다 나와요. 신맛도 나고 입에서 그 좀 구수한 맛도 내고 입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동질의 맛을 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막 모가지가 애리가 있고 터지는데 고춧가루 입에 터는 것 같은 정세가 마지막에 와요. 최후에. 이게 석 달 넘었을 때야. 그래 도저히 그 원인을 모르겠어. 내가 자신 생각. 그래 내 친구가 우리 같은 이원이 있는데 한의원에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또 뭐 친한 사이에 또 내가 그러니까 연구를 무척했어. 그래가지고 한 1년이나 지나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병 인제 알았다 이렇게 왔어. 그때는 병이 내가 났을 때. 그게 뭐냐면 네가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해서 하면은 그런 정세가 오더라. 목 안에서 맛이 이변이 온다 하기라. 그래서 뭐를 좀 잘 처먹어라. 네가 너무 안 먹어서 그렇다 하고 자꾸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이 오감이라는 오미도 역시 이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오미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맛을 분별할 줄 알지.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병이 치우쳐 버리니까 오미라는 것이 분별이 안 되더라 하는 기라. 어떤 맛이든지 한 맛을 내더라 하는 기라. 그래서 이런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또 목이 오음이라 해서 음이 완전히 간 사람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맛도 없고 음도 없고 오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각이 또 있는데 오감이 있는데 이 감도 보면은 시리고 차고 냉하고 뭐 열하고 뭐 여러 가지 5-5가지가 있지. 감도 어떤 사람은 시리면은 뭐든지 갖다 대면 시리락해요. 불을 갖다 대도 차가락해요. 반대로 뜨거운 걸 느끼는 사람은 저기에서 반딧불만 봐도 뜨겁다고 함을 지르고 하늘에 별만 봐도 빛만 보면 뜨겁다고 안 지르고 심지어 얼음을 갖다 대도 어떠그락하고 함을 지르고 그런데 뜬 불에 빈 수포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도. 자네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지옥이 상당히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천당과 지옥이니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전부 환상이라. 우리 의식이 뒤바뀌고 의식이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미쳐서 그래요. 이 미친 정세라. 정상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것도 정상을 잃으니까 색도 그래요. 색도 속었던 거는 못 보는 색이 얼마나 많은데 또 생명은 특히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자네들한테 먼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어제 그 다모에서 좀 물론 요거 한 제목 가지고 한 2시간씩 꺼야 돼.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내가 이 정보는 전달해 줄 테니까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 못 고치면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딴 거 없어. 휴식이라. 이거라 이거. 휴식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휴식. 자네들 그 휴게소라는 칼이 있거든. 휴게소. 그 휴게라는 개자를 가서 한문으로 내일 뭐도 몇 분 써가지고 와. 그 자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치료하는 얘기가 다 들어. 그 휴게라는 얘기 자체가 개자가 첫째는 숨을 편안하게 쉬라. 이 신식자라 숨을 고르게 쉬어야 된다. 우리는 숨을 고르게 못 쉬어. 자네가 속상해봐. 엄마 제가 네 보자. 아이고 지가 뭐 오라바이 네 보자하고 뭐 지따는 속이 좀 상하면 첫째 호흡이 균형을 잃어요. 바란스를 잃어요. 안 그런가 보라고. 숨이 거칠어져요. 그렇지? 화 한번 내봐. 화 안 내도 그래요. 혼자 꽁꽁 앓는 게 있거든. 나는 이 글을 쓰거나 뭐를 쓰고 이래 할 때 옆에서 보면은 꽁꽁 앓는다고 그래요. 똥누는 소리를 낸다고 이래요. 그래 어떤 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나를 의식해보면 내가 낑낑거려요. 왜 낑낑거리는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어떤 글자를 이래 쓸 때 이거 쓸 때 아무리 핵이 많아도 이 글자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숨을 쉬어. 자네들 앞으로 붓 가지고 붓글씨 가지고 공부 좀 하긴 해야 돼요. 할 때에 붓글씨 잘 쓰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 세상에 기억을 하든지 심지어 정신적인 기억 모든 행위는 호흡이 전부 조절해야 돼요. 우리 이 삶이 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숨이 전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붓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언제. 붓이란 거는 붓이라는 것은 깨달으면은 붓다가 되고 바보는 붓두가 되고 돌대가리는 붓터가 돼요. 붓이는 이게 붓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식에서 숨에서 우리가 말하는 숨이 조절해요. 자에서 우르글 때는 숨을 들이키고 닫아가지고 그어야 돼요. 한번 해봐. 딱 닫아. 숨을 딱 닫아가지고 아랫배 힘을 주고 그어봐. 또 그 다음에 일 있을 때는 내쉬어야 돼요. 자, 숨을 딱 들으시지. 싹 내쉰 상태에서 딱 닫아. 이것만 하면 자네들 다 배웠어. 자로 걸 때는 숨을 들이키고 닫고 내쉴 때는 숨을 내쉬가지고 딱 닫아가 그어라. 끄떡도 안 해요. 떨리질 않아요. 할딱 끄는 게 그리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어째서 남보다도 이 그림이나 또 글을 쓰면은 내가 마음먹고 쓰면 이래 안 써요. 이쁘게 쓴다고. 에? 내가 마음먹고 쓰면은 자네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쓴다고. 천할 놀리지 못하는 지런정 몇 사람은 내가 놀래키게 쓴다고 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옛날 자네들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시험지 학교에서 뭘로 했는가 하면은 이 등사하락하는 게 있어. 등사기가 있었어. 그거 아는 거? 봤어? 자네들 뭐 부실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봤으니까. 등사기에 가위방 끌어가지고 했을까? 끌어가. 그거 저 초지 이 새끼는 게 있지. 빼촉한 연필이 있어. 쭉 쇠로 빡빡 끌어가지고 가위방 이렇게 해. 가위방 끌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위에 선배한테 전부 시험 문제지. 내가 다 삐끼가지고 써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주고 이랬어. 왜냐하면 선생이 나머지 못 쓰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호흡에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 낑낑거려. 왜냐하면 숨을 닫고 글을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쉬어야 될 숨이 안 맞으니까 낑 하는 거지. 그림도 안 가지라. 그림도 이제 눈썹 같은 거 이런 거 머리 같은 거 하나 탁탁탁 끙트리기 하나씩 할 때 숨 쉬면 안 돼, 저게. 다른 사람 모르겠어. 어찌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진리요. 내 말이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봐. 또 기억을 할 때도 멈추면 헌뜩감이 콘사에서 안만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안 돼요. 뒤질 정도로 뒤져야 돼. 지극해야 된단 말이지. 뭐가 지극이냐? 뭐가 지극이냐? 글자 자꾸 보는 게 지극이야. 천만에. 지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숨을 닫거나, 숨을 내쉬어서 닫거나, 숨을 들여서 닫거나, 숨이 딱 닫아서 멎은 상태가 지극이라. 틀렸어, 맞았어? 이제 지극 알았었잖아요? 응? 지극이란 말을 알았느냐, 이 말이야, 지극을. 뭐를 지극이라 하냐? 뭐가 지극지정성, 글쎄. 뭐 어떻게 하는 게 지극지정성이요? 또 자네들 어떻게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네들하고 나하고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같이 다닌다면, 자네들 아무리 해도 날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못 따라오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나는 하루에 3시간 하면 2시간, 집에서도 그래요. 책 더 안 봐요. 1시간 보는 예가 없어요. 30분 내지 뭐 몇 분 딱 보는데 보통 사람 10시간, 20시간을 당해요. 숨을 안 쉬고 그래요. 그게 달라요. 지나갔다 가면 다 기억해요. 들었다 하면 있는 법이 없고. 나무 얘기 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숨을 안 쉬고 들어요, 진짜. 그러니 내가 자네들 집 전화번호 보고 그 대신 또 이런 게 있어. 아무 관심 없이 했다가 하면 맨날 해도 자네 이름들 몰라. 야,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이름 모르는데 몰라요. 저기 남선생이라 하는 거 정도 알지. 그 애는 자네들 썩도 모르고 뭐도 모르거든. 그러나 내가 마음 먹고 기억하겠다 하고 딱 한 분 글자를 보거나 사람 딱 보면 영원히 안 잊어버려. 그 비법이 뭐냐? 호흡을 다해요. 됐어? 이런 거는 없어, 이런 논리가. 어째야만 자네들이 천재가 되는 얘기는 별 희한한 얘기 다 있지만은 없어요. 여기 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부지런히 호흡하는 거 연습하고, 모든 병은 이거는 휴식으로 낫는 병이 많이 있으나 특히 내가 하는 이게 지극히 허해서 오는 거,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오는 거하고도 달라요. 기가 빠져가지고 오는 게 있어. 말을 많이 해도 기가 빠지고, 응? 너무 그렇게 해도 기가 빠지거든. 또 사실 또 난 잘못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그런 책이라 저게. 응? 밑에 동안 애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요거 이제 앓는 소리를 가만히 봐. 이 폐를 앓는 사람 보면 골골골골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그래요. 신장병 환자는 꿍꿍 신음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입을 닫고 코를 닫고 속에서 뱃속에서 꿍꿍 울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신음이고, 기침 소리도 할 때 한데 안에서 쿵쿵쿵 밑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거 있지, 북소리 같은 거, 그 사람은 못 건치요. 그거는 신허로 인해서 오는 병, 그거는 천식이거나 기관지거나 그래요. 신허, 밑에 신장이 허해서 오게 되면은 폐고 장이고 위장이고, 거기 겸해서 오면은 꿍꿍꿍 한데 밑에서 울리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아, 이, 우, 에, 오에서 우리가 말하는 밑에 있는 그 신장은 오라고 돼 있잖아. 오음에서 오음이지만은 그 오음인 오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오가 아니고, 그래서 앓는 소리가 안에서 뱃속에서 꿍꿍 앓아요. 그 꿍꿍 앓는다 그지. 그 꿍꿍 앓는다 이러면은 신허라. 신호로는 위장이거나 신을 수반한 어떤 병이라. 그래서 그 허를 기본으로 한다. 이래 보면 돼. 하초가 이상 있으니까 허라 이래지 보통. 그 요래 기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제 그 혈 중에서 견정혈이 아마 여기서는 제일 좋은 혈인 줄 알아요. 견정. 이 견정은 실제로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 것인가? 지금 이 단경이 가는 궤도를 일단 알아야 돼요. 옆이라, 절대 옆이라, 옆으로 척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깨에 와서는 척이 어디가 되겠는가? 가장 높은 부위, 배꼽지가 돼요. 배꼽지 지점인데 여기인데 어떻게 이걸 잡느냐? 여기 거골이 목이 일단 되어 있는 자리, 목이 내려와서 딱 밑에 와서 되어 있는 자리에서 2분의 1 지점 잡으면 정확히 이렇게 이 자리거든. 많이 아파요. 콱 누르면 안 돼. 여기 거골이거든. 거골과 목과 2분의 1 지점, 이 자리. 여기 평소에 모두 많이 아프지? 응? 2분의 1, 여기 거골을 일단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2분의 1 잡으면 됩니다. 이 여자들은 여기가 특히 집에 어머니들은 해보다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침을 줄 때에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내 책에 보면은 어때 그 얘기를 써가지 싶은데 나는 이 견정열에서 너무 이 신기한 경험을 본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목이 있다면은 목을 이렇게 일단 하나 재단을 하고 여기 거골혈이 있어요. 거골혈을 일단 마음으로 재단을 하고 여기서 이분질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배꼽지다 하는 것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 침 주는 거는 반드시 반대쪽 폐로 가는 기본으로 이렇게 X자로 주라는 거. 나는 이게 신장성 천식으로서 온갖 병원이 어디 가면 다 못 산다 하는 사람을 요게 두 방을 치료줘서 고친 일이 있는데 그건 물론 내가 책에도 써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론 침만 가지고 된 거는 아니라 침도 여기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도 내가 스사로 개발한 건 아니고 그런 쉽게 말하면 신기한 꿈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영감을 통해서 나는 실제로 보고 실제로 환자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이걸 개발한 이 혈자리야. 그래서 이 신장성 천식이라든가 그 호흡이 곤란해서 대단히 욕보는 사람들이 이 견정혈에서 다 치료가 되더라고. 그래서 견정혈만은 침을 이렇게 주는데 줄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살살 해가지고 이게 살살 삽입을 해야 돼. 그리고 약간 깊이 주는데 너무 깊이 주지 말고 초보는 첫째 침 배워가지고는 좌우지간 심지하는 거를 조금 삼가해야 돼. 그러나 지금 내가 쓰는 3번 침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대체로 침은 이렇게 X자로 주라 하는 거. 이래 주면은 모든 심장성, 모든 병에서 심장성을 낀 게 제일 안 나요. 모든 병이 다 그래. 그 다음에 심장성이고. 왜냐하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모호하거든요. 다스리기가. 이게 환경적인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 또 아니면은 어떤 전생의 업보론적인 거, 업보론이라는 게 뭐냐면 전생의 어떤 원수전 영혼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이런 게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콩팥도 그래요. 콩팥이 나쁘다, 간이 나쁘다, 좌우지간 심장이 나쁘다 이러면은 필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겸해요. 세 가지 병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겸한다는 얘기를 오늘 잘 들어. 첫째는 자네들이 학교에서 늘 배우는 얘기, 물리적인 얘기만은 첫째는 그 신체적 조건이 있고 신체적 조건 이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 조건이고 환경 조건이라 이거 조건이고 세 번째는 그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불교적으로 하면 이거는 업보론이라 업보라고도 이러지만은 이 업보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정신적 문제가 아니고 전생의 어떤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떤 제보 제업 이런 얘기라 그 업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신적인 문제 신적인 존재 조건 신적 조건 때문에 못 건치요. 이걸 세 가지를 잘 잡아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권치지만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자네들 하는 건 이거 외에는 몰라요. 신체적 조건. 또 어째 마야라 마야 환경적 조건 얘기는 해요. 뭐 어째야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적 조건 때문에 그렇거든. 아니면 어디다가 수양하시소. 이런 얘기는 요거든. 그러나 이건 볼 수가 없는 일이야. 자네들 눈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엑셀이 잡히는 것도 아니라 귀신 얘기는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자네들 살 때 누구하고 원한을 사지 말아요. 그 대체로 살아생긴 애는 또 좀 덜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감정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원한이 되고 이런 거는 주로 이게 한 100년, 한 200년, 어떤 거는 몇 급 전에 있던 일도 지금 와서 일어나요. 그 요번에 그 무슨 미친놈의 교회 있지, 무슨 놈의 교회 저거 사람 많이 저렇지, 저거 죽인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이라 보면 전생에 업보론으로 해서 서로 얽히고 저러는데 저기 저렇게 한 저놈은 저 사람은 그 교주라는 사람을 못 지게 되는가 하면 죽고 나면 적석의 무관직으로 들어가요. 무관직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어째서 불은 안 돼 있는데 저 불 보고 뜨겁다 그러고 실제로 해서 화상이 왜 일어나는가 자네들 설명해봐요. 이거는 과학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현실이라. 이거 설명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은 자면서 휘죽휘죽 웃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자다가 꽝을 지르는 거 그거 설명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곤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타 선생이나 옛날에 편작 같은 어른은 걸 봤거든. 편작이 누집에 이래 가서 보니까 어떤 처녀가 앉는데 어느 기갓집에 썩 들어가니까 그날 그 주인이 그래서 오늘 좀 방 좀 깨끗이 정결해 하고 어떤 귀한 손님이 오니까 명의가 오니까 하라. 뭐 음식도 좀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자가 그 소리를 들었는 거야. 한자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안에 그 붙어있던 귀신이 또 알았는 거야. 오늘 편작이란 이 유명한 어른이 오니까 우리 잠깐 도망을 가자. 네? 암놈 쑥놈 거기에 부부가 죽어가지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었었는데 그래 암놈 보고 넌 밑에 저 밑에가 숨어있거라. 나는 저 위에 기어 올라가 있었는다. 그래서 한 놈은 배 밑에 들어가고 하나는 덩어리 위에가 숨어가지고 그래 그 편작이 썩 들어와서 한자를 딱 보는 순간 헤헤 고항지병일세. 그 고항지병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래 그 밑에 따라갔던 제자가 자꾸 물으니까 그래 고항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전생에 그런 귀신이 그 암놈 쑥놈 둘이 붙었는데 한 놈은 밑으로 가고 한 놈은 울어갔구나. 그래서 고항지병이다. 고항지병 못 곤친다. 편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한 사람도 못 곤친다. 그 역시 그 병은 못 곤친 얘기로 끝나요. 이게 이제 내가 말한 업보론인데 이거를 전년 자네들이 감지를 못하고 공연히 뭐 대단하는 거 말이지 모르면 모르는 걸로 치부해요. 괜히 이걸 뭐 끄떡끄떡 하다가는 욕본다고. 네? 귀신이 그러는 거는 진짜 콩밭에서 여기서 소리가 나요. 그 사람한테는 들려요. 별놈의 소리를 다 해요 밑에서. 여자 소리 어떤 사람 울음소리 뭐 희한한 소리가 다 나요. 뱃속에서. 그런 게 이런 거 어떠냐면 꿈에 제일 먼저 꿈이 자꾸 일어나요. 그 꿈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이 영매 현상인가 영매가 아닌가 하려면은 꿈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반드시 꿈 얘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나는 꿈에 자꾸 여자가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네? 여자가 보인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흔히 여기 신장에 여기 그 밑에서 소리 나는 거는 어린애 놓다가 애를 옛날 유산을 많이 시키거나 많이 죽기도 하고 이랬거든. 그러면 거기 어린애 죽은 귀신은 액살 귀신이라 이래. 이것이 그래서 어머니하고 정신적인 이거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계속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이래서 뚱뚱보 마침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보는 어떻게 하면 업보를 소멸시킬 수가 있느냐. 이래서 불교에서는 업보 소멸하는 진원들이 많아요. 진원. 주문 있고 이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 병 없는 자한테는 감기 안 들선 감기약 필요 없잖아. 네? 감기에 걸린 놈한테는 왜 감기약이 필요한 거매로. 이런 진원이나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네들은 이거는 실제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나 그러한 인간들이 있음으로 이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해요. 필요악적인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자네들은 알고 치료를 해. 그래서 주로 이 변정에서 치료하는 병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겸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요. 견정하는 얘기. 네? 어깨 셈이다 이 말인데 어깨 셈이다. 정은 뭐라? 견은 이 우리가 말하면 여기 이제 어깨 위에 정은 뭐냐? 밑이라. 밑이 셈이 큰 셈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정이 달라는 거는 밑에 셈. 쉽게 말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심방광 자궁. 이계통의 고장. 그 다음에 이제 어깨는 뭐라? 심장으로부터 또 심장의 반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가 여기라. 또 사람이 몸이 되게 허해도 이 견정이 그래 아파요. 어깨 쪽지가 아파요. 그래서 이 견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필수적으로 다 가지더라 하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무당들은 뭐라 그러냐. 어깨가 만날 아프다 하면 너 산신할배가 너 조상 누가 너 어머니가 누가 에? 밑대 조가 거의 대감님이 죽었는데 에?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건강산 가자 오대산 가자 네 어깨하고 천만리 가자고 너의 등 옆에가 그렇다. 너 귀신을 뛰든지 네 귀신을 잘 모셔야 된다. 이래서 몇백만 원 가져오너라. 큰 구설 한번 하고 나면 네가 바로 앞으로 선생님 뭐 제자가 될 게다. 제자가 되라. 하고서 무슨 뚝딱거리는 무당 푸닥거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야. 네? 그래 어깨가 자꾸 아프면 어디 가면 신이 옆에서 그렇다 하면 이 또 무지한 아줌매들이 그 말을 또 100% 믿어요. 또 100% 아닌 것도 아니라 환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처치 요법, 예를 들면 주문을 가지고 하든지 내가 쓰는 부작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이상한 물건을 내가 하나 주는 게야. 응? 네? 이상한 물건을 내가 줬던 염주를 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줬던 뭘 하나 주면은 꼭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 2천만 가지고 된다 하지 마라. 자 어지간 그런 줄이나 알고 또 넘어가자고. 넘어가. 자
이 견정은 또 어떤 데 유명하냐 하면은 배꼽 밑으로 침주다가 절도 안 되는 견정을 주고, 에? 배꼽 위로 침주다가 절도 안 되는 밑에 삼일주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예를 들면은 그 얘기는 반침법에서 다시 배우지만은 반침이라는 게 뭔가, 에? 예를 들어서 학곡을 줘가지고 고양이 났으면은, 에? 학곡을 줘서 부작용이 났다. 그때는 태충을 주고, 태충을 줘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났다 싶으면 학곡을 주는 이런 걸 말해. 반대를 쳐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애들은 자꾸 똥을 자꾸 싸거든. 밑으로 자꾸 똥을 싸거든. 항문이 수축이 잘 안 되거나 항문이 열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외감이나 뭐 내상으로 해서 자꾸 싸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00개를 때리거든. 똥구멍 반대 100품을 딱 때리면은, 회음 반대 100회를 때리면은, 회자는 회자인데 이게 달라요. 봐. 위에는 100회 이래서 회자가 위에 붙어요. 100회. 이게 붙고. 밑에는 항문에는 어디 뭐가 붙어요? 뭐가 먼저 붙어요? 회자가 먼저 붙어요. 이런 걸 자네들은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느냐? 그 말이 단어가 전도되는 경우, 전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양음 이래야 되지만 양음이란 말은 안 써요. 음양이란 말 쓰지. 그렇지? 왜 음을 먼저 기본으로 하고 양을 뒤쪽에 갖다 놓느냐? 음은 정적이고 양은 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은 반드시 음을 수반하는, 정적인 걸 수반 안 하면 동이라는 게 존재치를 못해요. 자네가 음이 없으면 자네나 우리가 존재치 못한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음양이라 하지 양음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암이란 말은 안 쓰고 남녀란 말은 또 쓰거든. 그래서 이러한 그 말의 전도는 어디서 생기는가를 앞으로 자네들이 시간 날 때 쓸데없는 망상하지 말고, 나머지 부잣집 기부인 딸 뭐 이런 거 자꾸 뭐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진리를 좀 생각해봐. 그럼 뭔가 무지한 게 뭐가 터져요. 응? 그러니까 밑에 자꾸 이 해가 고장난 거는 위에 해짤들로 때리는 기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반침법이라는 게 반대 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글자가 반대로 가붙어요. 이제 무슨 말을 내가 하는가 알겠지? 내 얘기 속에서 뭐를 듣고 가야 되는가, 무슨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내가 하는 그 지혜적인 아주 지혜로운 그 뭐가 이식이 있어. 그걸 하나씩 짚고 가. 자네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먼 훗날이라도 병원을 차려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오늘 내 이 얘기가 잊혀지질 않지.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와서 얼마나 욕받이. 앞으로 환자를 볼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줄 아는 지견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뭐 그런 건 미신이라고. 저하고 있네 미신. 그러면 감기라는 게 본래 어디 있었어? 감기 치료하는 약이 있는가 그럼? 또 한 거 봐. 또 하나 더 얘기해볼까? 그래서 이게 유명한 명의가 되고 안 되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먼저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러한 사실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둬야만 돼. 왜 그걸 이런 해자도 위에하고 이하고 이렇게 S자로 붙는가 또 연구를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견정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연예기인이라는 연예 직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빼버려. 왜 그러냐면 여기 대충 설명은 해놨어. 어디라고. 이거는 대포가 옆에 있는 비경의 대포라는 혈을 앞으로 비경에서 배우기 때문에 대포가 이거는 여기서 모든 이런 혈들은 보조혈이 되고 이거는 이 건방에서 대충 얘기해놨어. 겨드랑 옆에 절리면은 만져가지고 아시혈을 찾아서 쓰는 혈이기 때문에 굳이 어디서 밑에 게 있다 이런 수고로움을 피하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딴 거보다도 제일 좀 단경에서 소중한 혈이 여기 일월과 기문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간은 이 늑골 있잖아. 늑골 위에 들어가 있어. 이 늑골 여기에 이 위에 들어있지 밑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반응. 우리 친구학에서는 거의 반응점을 찾아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어떤 통증이나 어떤 기별이 있다. 응이란 말은 우리말로 기별이다. 어떤 기별이 있다. 예를 들면은 심장이 나쁜 사람은 자꾸 요 가슴 밑이 여기가 구둑하게 맥히는 대로 만날 딱딱하게 이부위가 이걸 심화부라 이래거든. 그럼 심정은 실제 심장은 위에 있는데 관중 위에 있거든. 이만큼 높이 있어. 그런데 반응은 밑에 나타나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올라가면 새바람이 먼저 부는 반응이 있는 게 있게 돼 있어. 또 예를 들면은 태풍이 올라가면은 뭐가 와요? 고요의 그 태풍 전야라고는 고요한 침묵이 흐르거든. 전야란 말은 거기서 말한 전야에 비우는 침묵을 말해요. 태풍이 오기 전에 묘한 침묵이 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에 잘 빠져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정신수양을 하고 자네들이 뭐가 영통을 좀 하고 싶거든. 태풍 전야. 태풍에도 온다건 뉴스 듣거든. 바로 그 태풍권에 들어있는 어떤 지점으로 쫓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그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심코 앉아있어 봐. 그 이상하게도 모든 산임이 사라진 무아지경을 자네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요. 그거는 자연이 우주가 우리 인간에게 갖다가 주는 하나의 선물이라. 아주 참 값진 선물이 태풍전야에 있는 그 적막한 현상. 나는 그걸 블랙홀 지점이라 그래요. 가상의 블랙홀이지 진짜 블랙홀은 그런 거 알지? 가상의 블랙홀 지점이라. 그게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자네들이 잠에만 빠지면은 이 세상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에? 꿈은 꾸거나 말았거나 꿈은 생각이라 똑같은 생각이지만 좌우지간 보통 꿈이라고 하는 건 뭐 아무나 꾸는 건 아니잖아. 이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라. 그래서 이 반응은 젖꼭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젖꼭지 바깥쪽은 위쪽은 일월로 돼 있고 바깥쪽은 기문으로 돼 있지. 기문은 간이고 일월은 지금 요게 담이고 그렇지. 이렇게 잡는데 잡는 요령은 기준은 젖꼭지를 기준해서 똑바로 내려와가지고 손가락을 두 개를 딱 떼가지고 바깥쪽으로는 간이요 이쪽에 가슴 중심 쪽으로는 이것은 일월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 가슴뼈 위에 여기 간장이 나쁜 사람은 반응이 가슴뼈 위에 나타나요. 늑골에 나타나요. 그래서 젖꼭지 밑에 늑골 선상에 여기가 자꾸 전류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우면은 간담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라. 그래서 담석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무척 그 통증을 느껴요. 거기에. 그리고 밑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옆구리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담이 나쁘면은 지금 내가 담액이 거의 다 빠져가 있는 상태거든. 말을만 하면 담이 빠져요. 담액이. 그래서 이 담액이 충분한 거 아닌가 아는 방법은 혓바닥을 자네들 다 올려봐야 돼. 한잘 보고 혓바닥을 올리라 해. 올리라 하면은 밑에 혓바닥 밑에 보면은 한번 올리봐. 한번 썩 올리봐. 저 새파기 보이지? 자네도 올리봐. 울어. 그래. 이 시파는 정맥이 보이지? 저것이 정맥이 새파랗게 아주 굵게 보이면은 담액이 많다는 증거요. 나는 잘 없어, 이게. 거의 붉어요. 이러면은 담액이 거의 말랐다는 뜻이라. 그러면 이렇게 피로하고 눈에 막 가시 같은 거 긋고 그래요. 아까 그 음식 맛도 어떤 맛을, 독특한 맛을 내고. 전혀 음식 맛을 몰라도 미쳐요. 음식 맛을 모르는 것도 무미증도 있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가? 판단을 내리는 담에서 와요. 판단지부가 담인데 담의 모든 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담 장부 이상이 생기면 그런 전세가 와요. 자, 그냥 또 넘어가. 이건 극히 뭐 중요하지는 않고 간암 환자의 실제로 여기 쓰느냐 뭐 별로 쓰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담석증이나 이런 데 침중이가 이러지만 여줘서 뜻도 안 해요. 실제로 담석증 환자 이런 거는 위에서 그 견정이나 지금 오늘 방금 배운 견정 또 특히 그 병풍이 가장 좋아요. 지금 병풍 배울 때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병풍에서 침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이제 담이 있잖아. 담이 있으면 오른쪽 쪽으로 이렇게 해서 깊이 심자를 합니다. 양쪽 이쪽 줄 때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주면은 대체로 담낭 안에 굵은 담석이라는 돌이 베낀 게 쑥 빠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어른들은 다 경험을 하고 하신 말씀이고 담에는 좌우지간 담석통에는 뭐가 제일 좋은가? 지금 여기 담경을 배우면서 담석증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나름대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여기 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나한테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담석에 대해서 수탉이 고생하는 분들을 정말로 물론 침도 났기 때문에 침인지 그 약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약이 아주 적혀졌다는 거라. 그게 뭐냐 하면은 조기 안에 보면은 대가리 조기살이라는 게 들었어. 조기살이. 그 조기살이라 이래요. 조기 대가리 안에 보면은 요런 돌이 하나 나와요.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게 깨져도 안 해요. 이거를 취해가지고 살짝 볶아서 깨서 가루를 내면 돼. 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이거는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막 대가리를 주다가 이래도 또 조기 가서 미상도 사다가 해봐야 얼마 안 나와요, 그게. 이게 지금 조기를 원료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뭘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 그 사천에 가면 있는데 그 일본 뭐 수출한다라고 옛날에. 그런데 가면 공장에 부탁하면 저걸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새끼 조기가 되다 보니까 작더라고. 작거나 마나 그 볶아가 그 가루를 먹이면은 잘 나요. 이게 아니면은 촌에 가면 골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골뱅이. 고동이라고 해야 되지 자네들. 그 골뱅이를 많이 잡아다가 이것도 또 일부러 이걸 쓰지 마라. 왜냐면 이거는 불가피할 때 한번 써보고 하는 얘기라. 나는 될 수 있으면 살생을 대금한다는 거. 어떤 자네들이 이 좋은 사상은 배워. 이 좋은 사상이거든. 그래. 그러나 그까지 우주에 있는 골뱅이 다 때려지기도 에? 사람 하나보다는 못하잖아. 안 그래?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하잖아. 그랬을 때 소를 죽이고 대를 죽이는 측면에서 한 번쯤 써보라 이 소리지. 그거 삐딱하면 이래가지고 또 골뱅이 몰살시키고 이러지 마라. 못된짓 하지 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체 만드는 법을 내가 얘기해요. 골뱅이를 이렇게 지프로 싸요. 지프로. 네? 지프로 이렇게 안에 싸가지고 이 안에 골뱅이가 들었지. 싸가지고 여기다 황토를 걸고 발라요. 지프로 싸가지고 색줄로 팅팅 감아가지고 이따 황토를 발라가지고 축구볼처럼 만들어가지고 왕개 있어. 촌에 가면 왕개불에다가 이렇게 모닥불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모닥불 전임이 여러 날 타거든. 타게 되면 이 안에서 싹 타가지고 안에서 전부 재가 돼 나와요. 그때 절구에 팡팡 뛰어서 그 가루를 먹이면은 내가 아는 이 뭐 신석증이든 담석증이든 무슨 돌 드는 병은 거의 다 깨져요. 다 깨져요. 다 사가 나와요. 그래서 난 많이 본쳤어. 자네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지금 부산진 위에 지금 그 소방대서 있지만 그 화랑염직이라고 옛날에 그 큰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 염직 공장. 그 사장님은 자기 말씀에 이해하면은 이만하다게 사진 찍어보니 이만하대. 주먹만 하대요. 감보다 더 큰지 왠지 자원이 이만한 게 들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수술 기술이 뭐 좋을 때는 아닌가 그랬겠지만 그 양반이 죽을까봐 수술 그걸 내고 안 했는 기라. 그래 아프면은 날 부르는 기라. 가서 막 공부는 거 보면 못 봐요. 담석증 환자 안 봤지? 담석통 오는 진통 올 때 고통받는 거 안 봤을게요. 디제비를 놔요. 고니가 지약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이걸 구해라 했더니 돈 있는 사람이 구하기가 뭐 쉽잖아? 음식점마다 부산 시내 큰 요정에다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뭐 금방 뭐 돈 있으니까 뭐 좋아요. 그거 뭐 평생 괜찮고 그 병으로 안 돌아가셨어. 딴 병으로 돌아가셨어. 많이 번치졌어 난. 알아? 그 이름이 석이라 석이. 그 돌 이름이 석이라고 이래요. 학명으로. 석이분이라. 석이분을 먹이면은 모든 사람 몸에 결석은 명약이다. 자네는 안 적어도 응? 오늘 자망장 값은 모르긴 몰라도 이 석이만 알고 가도 오늘 단가 빠졌는데. 응? 이거 하나만 해도 자네들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자네들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시도 쳐요. 면은 애 낳겠다 뭐 간판 달아놨겠다 까있고 뭐 다른 거는 뭐 암기나 똥가루나 뭐나 오줌가루나 암기나 좀 미기도 되고 그만 까이 미기면 낫는데 뭐 똥가루 한 게 자네는 우습기기지. 진짜 똥가루하고 오줌 그거 먹어서 안 낫는 병이 내가 알기는 보통 당뇨니 뭐니 이 세상에 뭐 고혈압이니 뭐 희한한 소리 하는 병들이 있어. 이상한 거 요새 문화병 그거 먹으면 다 나요. 똥하고 그저 오줌. 그런데 그 똥이라 하고 오줌이라 하면 팔리질 않아서 흔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천분이라 하고 그래 천분. 천분이 뭐라고 하늘 사람 신선이 드는 똥이라고 이러면 돼요. 문자를 써야 돼.
사실 할 얘기 하지만 자네들 얼마나 공갈, 한방 배워보면 공갈체 중에 세상에 유명한 공갈제가 자네들이라. 에? 지렁이를 갖다 용이라 해 쌓지 말지. 그놈의 병아리 새끼를 갖다 봉이라 하지. 에? 그 붉은 항토를 갖다가 용의 간이라 하지. 뭐 얼마나 웃기요, 자네들. 그 공갈 한 처만 또 안 나야 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심리가. 공갈 또 때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거 뭐 얘기가 할 내용도 없어. 이거 막 다음 설정 하나가 얘기하려고 해도 한이 없고 이러나 요런 하나의 지혜, 아이디어만 하나씩 얻어가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 대맥이라 이래서 대맥에 대한 설명을 잘했잖아. 우리 몸의 맥이 대맥이라는 맥만은 이 맥자를 쓰면 안 되고 지금 이 경맥이라는 맥자를 써야 돼. 나는 이래서 우리가 14경맥이라 이러지만 나는 15경맥설을 주장해. 15경맥설을 주장하는 거야. 그 이유가 되냐? 바로 대맥 때문에. 대맥만은 맥이 이 맥이 아니라 이 맥이 아니라. 이 맥이 뛰는 데가 없어요. 사람 몸에 이 아랫배하고 윗배하고 이 중복, 우로, 상복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가는 맥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행경막이 밑에 하복의 행경막이 난 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뺑 돌린 지점을 뭐라고 이 대맥이라고 한다. 그런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모든 짐승들이 보면 하철 끊어도 다 살거든. 꽁지 끊어도 어느 정도 끊어도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밑에 다리가 절단돼도 다 살더라고. 이런 걸 보더라도 맥이 밑에도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위의 맥과 밑의 맥의 다른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 이 얘기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대맥은 역시 이 맥으로 써라. 이 맥으로 경맥으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앞가슴 절리고 뒷가슴 절리고 사방 절려서 못 살겠어요. 이랬을 때는 행맥을 쳐야 돼. 행맥. 행하면 못하니까. 응? 행은 얘기라. 이걸 빼고 행맥을 쳐라. 대맥이 행맥이라. 가로 있는 행맥을 때리는 거야. 그래야 빙글빙글 도는 맥을 때려야만 이것이 사방의 옆구리로 빙빙 돌아가면 아픈 병은 낫는다 이 소리라. 자네들이 이 대맥을 안 쳐고 사방 절리는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웃기는 얘기냐 하면은 기차 선로를 말이지. 우리 그 교통사고 중에 철도 사고가 그거 바로 그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 있잖아. 선 교환해 주는 이걸 작게를 잘못하면 고장 나는 거네요. 이걸 안 해주고 하는 거는 경부선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경춘선 다른 경북선 같은 데로 이런 데로 이제 철리까지를 돌릴 때는 경부선 쪽으로 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진짜 경부선 쪽은 끊고 그걸 안 하고 그냥 했을 때는 어째 되는가 상상을 해봐. 그거매로 사방 절린다고 하는데도 이 경맥, 대맥이라는 맥을 잊어버리고 행맥을 잊어버리고 계속 쓰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중요하고 위치는 어디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배꼽을 기준해서 쭉 줄을 하나 긋고 위에 여기 천지에서부터 밑에서 극청에서부터 옆으로 쫙 그어가지고 뭐 제일 복판되는 지점인데 지점이고 자식할 게 뭐 있노? 예? 누구든지 옆구리 이래 끼가지고 이렇게 허리춤 이래 떡 했을 때 허리춤 했을 때 바로 이 합곡철이 돼 있는 자리라.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흔히 이렇게 하거든. 밑에 장골이 떡 받치거든. 위에는 마지막 12 넉골 있잖아. 넉골에 그 장문 좋은 경문 가는 좋은 혈이 여기 옆에 옆구리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 전에 옛날에 건투자라는 박찬인가 누구라 박찬이 맞는가? 건투하던 박찬이를 케어시킨 혈이 어디냐면 가는 이 경문이 대맥이었어. 대맥과 경문 장문을 맡고 그 케어돼가지고 일본한테 타이틀 뺏기잖아.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디가 아주 약한 급성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만기시금매로 이런 분들매로 몸이 퉁퉁하게 절구통같이 생긴 사람은 대맥을 여기 경문 옆구리 앞만 아랫배 앞만 주차도 끄떡도 안 해요. 개미 허리가 있어. 건투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코치들은 알아요. 저 자식 도전자가 저거는 개미 허리다 싶으면 집중 사격을 어디다 시기요? 대맥에다 시키는 기라. 대맥 삥 돌아가면서 막 좌우지는 옆구리 막 주고 철학하는 기라. 담경을 철학하는 기라. 그거 전다고.
근데 사실은 그 담격을 치려고 하면은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날짜를. 3과 8자가 붙어야 돼, 이거는. 이럴 때면 3자가 나요. 3은 담이고 8은 이거 단이라. 이를테면은 그렇다 이거라. 나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날짜 적어. 이거 지금 우리 한국에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날짜를 선택한대요. 그 사람은 생년월일하고 그 사람은 기지라고 맞춰가지고 조건 해가지고 날짜를 선택한다는 건 다 알고. 지금 자네들 저 우주 왕복선 있지. 저거 날짜 받아요 안 받아요? 날짜 받아야 가는가 그냥 막 떠나는가? 날짜 받아야 가는데 날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까지도 0.0 몇 콤마도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생각 못했지 왜 그런가? 지구가 돌아가는 이 궤도하고 저짝에 달나라가 돌아가 달이 미친 날 돌아가는 이 궤도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0.0 콤마만 틀려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천만리 차이가 나요. 이런 우주의 어떤 그 법칙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흔히 운이라 하는데 그걸 운수에 되는데 우주가 돌아가는 이 운수에다가 인간의 운명을 갖다 맞춘 게 우리가 말하는 신순이 운순이 가는 거기라. 운명풀이라. 그래서 간 다음에 병을 쓰는 데는 38목병이면은 목을 치기 위해서는 어느 방에 가서 약을 지면 잘 되겠는가 상상해봤어? 사부금이 서쪽에 가서 약을 먹어라 이래요. 나는 너는 나한테 찾아오면 안 된다. 난 많이 보내. 나한테 오지 마소. 어디 서쪽에 저쪽에 아무 곳이 가서 침맞아라. 그거면 낫는다. 그럼 나아요. 근데 권치긴 그 사람이 권치고 낫고 나면 나한테 뭐 사들고 오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자네들도 그런 걸 배워. 자네가 손대면 안 되는 환자가 수북해요. 코로나지 그거 자신 있어. 그 사람한테 가봐야 그 사람도 똑같은 열을 때리는데 자네한테 하면 더 하고 저 사람은 나아요.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운수라 운수. 오운육기학 하는 게 저게 오운육기라는 게 그 소리라. 우주 공간의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인간의 행운에다가 갖다 맞추는 걸 말이에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점하는 사람 저 사주관상 배울 때는 얘기하고 넘어가. 대맥이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부인 대하증에는 말할 것도 없고 2급 후중이라 하는 거는 변소 가면은 갈 땐 급한데 가면 나오도 안 하고 또 갔다 오면은 또 뒤가 땡기고 이런 걸 말하는데 소변도 이런 걸 말해요. 소변도 역시 이 맥을 때리. 그럴 수밖에 더 있어. 맥의 이상이니까 뭐든 이게 몸의 그 신진대사가 부조화를 이루거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때리면은 잘 나을 수밖에 없다고. 이 자궁이 밑으로 빠진 사람 자네들 봤는가 모르겠는데 뭐 자네들이 봤겠나. 자궁이 밑으로 빠지면 어느 정도 크냐면 자네들 머리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기 안에다 도로 집어넣는가가 처음에 보면은 기절촉풍한다고. 자궁이 밑으로 이만큼 빠지면은 빠지면은 축구볼 같아 축구볼. 근데 그 볼이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상상을 못해. 그 적은 구멍으로 그 사람이 나온다는 자체도 그게 불가사의라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큰 게 들었는가 싶을 정도. 물론 이래 많지면은 고무 부수면은 푸삭푸삭한 거겠지. 마음에 그렇지.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을 때에 이 대맥회를 첫째로 대맥회를 써야 돼요. 써야 제대로 올라가는데 물론 이혈 단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건맥이라는 혈이 있어. 건맥 밑에 두부에 건맥이 있어요. 건맥. 건맥이나 안 되면은 위에 곡골이라는 혈이 있어. 거기에다가 침을 줘가면서 들이보내야 된다고. 들어가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자꾸 슬슬 쓰다듬지만 더 가는데 옛날 그 좀 미개한 방법으로는 춤을 발라줘. 쫓아서 막 이렇게 잡아 끌더래요.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고 이제 질질 따라가시겠다. 함께 뭐를 다짜고 자르고만 자기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기라. 나무의 사내가 말이지 외간 남자가 나무 안방에 들어간다는 기지 보통 결례가 아니고 보통 또 간담 큰 사람 하면 못 들어가거든. 우째려고 그래 자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라 자네가 가야 될 일이 있어 봐봐 뭐가 어떤데 관계 우리 안 사람이 거기 뭐가 어찌 됐잖아 관계 거기 뭔데 관계 얼컥 문을 여는데 본게 막 오방산 그 지뢰가지고 두 부대고 분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찌 실컷 보긴 봤는데 미치 뭐가 벌건 걸 봤던가 봐. 이게 무슨 짓인가 관계 헤헤 괜찮아 들어와봐 자네는 이사잖아 그래 안에 들어가니까 우측에서 그래 이 사람아 저건 빙은에 가야지 빙은에 그 산부인가 그런가 뭐 그 여자 보는 과가 있다네 그거 가야 되네 아니라 이거 좀 넣어주고 그거 우째 사람아 내가 우째 거기에다 나보고 손대라 하는 것 같아 그래가 거기서 그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우스건지 우리 고모분 얘기를 더 잘해 나보다 얼마나 웃긴지 뭐 나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개그맨이 잘 웃기도 우리 고모분 지금 웃긴 사람 없어 웃기는 거는 일부러 지 짜면 안 돼 그게 기교를 부리면 안 웃어요 아주 순박하고 토속적인 거 있지 토박한 거 그대로 나는 소리 있잖아 이거 나무 소리 째는 소리 그대로 나는 거 있지 응? 그래 너는 니들 여덟 번 이뻐 자네는 콧하고 이쁘고 누구 닮지 마라 닮으면 미친놈들이고 닮는 게도 있어 아이고 훌떡 벗은 나무 여자를 어떻게 만지노 그래 헤이 어쩌란 말을 한방 놔줘봐 이래 탁 보니까 자신이 없더래 이 청년은 자꾸 그러니까 우리 고모한테 침 맞으러 가면 막 절하라고 그래야 돼 보통은 안 놔줘 헤이 이 사람 난 갈라네 밀그리 땡그리 한참 애가 이거래 이제 어째 그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가 이 양반은 심지어 옛날에 차고 댕기지 응? 이거 손 닦았다 그러면 사람이 100% 달라요. 원래 키도 이만한 어른이 눈썹이 고안이라 모래 눈이라 눈썹이 거꾸로 그렇게 선다고 이래. 그 신이지. 나는 그 옛날에 유익태 선생이 죽은 유시거든. 유익태 선생이 죽어가 우리 고모부한테 살짝 실리지 않느냐.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도 그건 의심 없어. 딱 그저 손만 딱 감으면 사람이 100% 달라. 눈이 막 호환이 돼버려. 그럼 한번 해볼까. 손만 딱 감으면 사람이 100% 달라. 아, 어째 그렇게 사람이 다를까? 옛날 우리 고모부가 아니라 진짜 그건 자기 그게 아니라 마음도 말도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 쓰던 말이 아니고 이 얼굴 표정도 아니고 그래. 그 뭐 옛날 양반님께 우째 양반 유시 하해 유시 유명하잖아 양반. 네? 옛날 유승룡 뭐 그 집안 아니라. 그래 여자 뭐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이래 이거 봐 하고 뭐 신랑이 까디비 보는데 나 뭐 여자 그래 그 소중한 거 그래 그다 이제 손이 우째 가긴 더듬더듬해 갔는데 어딘지 모르지 뭐 그거 하니까 정확하게 곡골을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 곡골이고 뭐 이름도 모르는 자기 이름도 잘 못 썼냐 말인데 그 딱 돼가면 자네 춤을 바르게 가고 이래가지고 휙휙 돌린대. 한 30분 지나게 살살 춤 바르게 간게 춤을 자꾸 바르다는 게 그렇지 저도 한 시간 후에는 원상복귀 되고 나와가지고는 신상에 난 갈라네. 아이고 이 사람은 뭐 좀 먹고 가. 내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자네 같은 놈 나나 만날라네. 시상의 구경은 세상에 천하 없는 좋은 구경을 하긴 했는데 사람 내지 내가 다시 한번 죽었다 태어나긴 오늘 처음일세 가고 그지는 다시 문 앞은 안 지났다게 그래 본치단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얘 건맥 주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어른 주는 침은 자네라고 터졌는데 언젠가는 내가 자네 이 중에 누군가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법을 가르쳐 줄게라. 그 침이 달라요. 우리 이런 침이 아니라 그 침은 요소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발끝에도 가고 일로도 가고 그래. 전율이 전기 같은 게 찡찡찡 가요. 그런 게 그거는 뭐 신침이지 가히 신침이지 이런 침이 아니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자고. 대맥이 여기서는 주열이다 하는 거. 밑에 하초가 부인들 밑에 빠지고 자궁 하탈이니 뭐 자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는 전부 여기고 안으로 디비전 것도 일단은 여기 줘야 돼. 안으로 내골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자궁 내골 후골정 이래 자네들. 후골이든 외골이든 간에 자우증은 여기 이게 좋고 자꾸 그 뭐 부인들 보면 말이지 유산벽 있는 사람 있지. 배 딱 하면 쑥 빠지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자네들 겨울에 말이지 이쁘게 보려고 다 그 뭐 넉대 다리매로 다 내놓고 댕기가 그래요.
이따 보라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미천 다 빠져요. 몸 차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자네들은 다 깨끗이 잘했고네. 차게 하면 안 돼. 따시게 하라고. 몸을 따시게 해야 돼, 여자는 밖에. 그게 전부 냉해서 그래. 몸이 냉하면 임신도 잘 안 되고, 대봐야 자꾸 밑으로 떠가져요. 또 그리고 자꾸 춤추고 돌아다니면 노래방 같은 자꾸 끄덕가라. 끄덕가라. 자꾸 돌리라. 네? 그 대명상에서 그래요. 하여간 이게 뭐, 난 차 유산을 잡고 가고 온 사람들이 있어. 난 속으로 이래. 치다마, 아이고, 어지간히 까불지, 놈아. 어지간히 까불지. 비좋은 줄 알고 니 그랬지. 그 여자는 몸을 잘 청근거치 이겨야 돼. 여기 뭐 좋은 얘기가 많아.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또 넘어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오추 유독 하는 게 있는데, 오추 유독 있는데, 이 오추 유도는 뭐 어디냐, 저디냐 할 필요 없어. 여기 보면 이걸 장골이라 하지, 장골, 이 골, 뼈가 이렇게 키워 돌아가잖아. 이 대맥은 여기 이분질 지점이니까 옆이지만은, 여기 돌아오는 이 자리, 자리에 이 뼈가 있고 꼬리 여도 굽어요. 이렇게 휙 돌아가는 자리, 휙 돌아가잖아. 이게 돌아가는 이 자리. 이 뼈 있잖아. 뼈 안으로 잡으면 되는데, 안으로 잡으면 돼. 그 옆에 보면은 중극, 간은 이렇게 잡으면 돼. 일직선으로 그것을 딱 오는 자리. 또 그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 여기에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거의 맹장통이나 아니면 옆구리 밑 절린다고 이래. 절린다 할 때 여기가 많이 아파요. 부인들은 자궁이나 여기 뭐가 안에 이상이, 하복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가 많이 아파요. 맹장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오추 유도를 주면 돼요. 어디서 오추고 유도고, 최근은 설명은 잘 해놔서 해놨는데, 그거 꼭 그렇게 어디라, 어느 자리다 가고 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라. 다시 열러줘. 어디가 아프다 하는 천응열, 반응점을 보고 주면 돼요. 오추열, 쉽게 말하면 오추 유도혈의 고장이 나, 그 부위가 고장이 나면 그 공교롭게도 정확한 그 혈자리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반응점이 정렬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쓰질 않고 대맥의 보조혈로 쓴다 생각하면 돼요. 대맥도 주고 그렇게 하면 줄 필요가 있다 이 소리고, 또 이상하게 이렇게 다리를 올리거나 피면 여기 많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오추 유도가. 부인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한 방 줄 필요가 있다고. 그 침을 주되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역시 간절 쪽으로. 이 장골 쪽으로 침을 줘요. 배 쪽으로 이렇게 주진 않아요. 이렇게 준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열이 환도라, 환도. 그 실제로 이게 환도는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은가? 여기 보면은 옆으로 눕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평소에 잡을 때는 이게 누구든 이래 서면은 이 환도자리는 들어가, 이게. 들어간다고, 여기가. 다 들어가, 이렇게 서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여기 그림도 제대로 그려놨는데, 이 환도라고 하는 자리가 이 부위가 전부 환도라. 고리 한자. 고리같이 생겼다. 이 소리라. 그래서 여기는 요 자리가 환도다. 이거 싸우지 말라고. 여기 전부 다 환도라. 이 부위는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눌러서 반응점이 정확한 환도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골신경통이나 중풍 환자들 다리를 핏다고 그랬다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옆으로 누워가지고 잡는 것이 시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이래서 여기서 옆으로 누운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확실히 하는 건 요게 고리 한자로 된 환도를 철학하는 거. 환도가 시다. 여가 시서 아프다 한 사람들이 있거든. 부인들이 많아요. 어린애 놓고 나면 많이 그래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한도라 해서 한 열만 주지 말고 요 뺑 돌아가면서 밑에 이제 대퇴골 있잖아. 대퇴골도 이 부위를 전체로 다 주라고. 한 서너 방 주면 돼요. 이렇게. 위에 하나 주고 옆에 주고 앞에 하나 주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 침 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붉은 침 가지고 옛날 고전 침 가지고 줄 때는 지금 옆으로 누워가지고 깊이 주면 돼요. 한 방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환도는 너무 많이 써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단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설명이 뭐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 잘 써놨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나 이러지. 그 다음에 환도 밑에 중독이 나오지. 중독 맞는가? 거류는 저 미경 그렇잖아. 거류 환도. 여기 중도라는 혈.
거류와 비관의 시술도라 이래서 요 설명 잘 해놨어. 거류, 유도, 거류. 예. 이 거류라는 게 큰 골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얘기라. 이거는 서면은 이게 누구든지 이게 환도가 쏙 들어가요. 이 자리가 많이 꺼지는 자리가 이 자리가 한도라. 뭐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면 여기 일어서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 푹 꺼져 이 자리는. 그렇지만은 거류는 요 앞으로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혈이 없어요. 이거는 살짝 오그리면은 여기가 푹 꺼져 이 자리가. 옆으로 하면은 이거는 바로 피면은 뼈가 툭 튀어나오고 오그리면은 뼈가 쑥 들어가면서 여기 함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대퇴골 행문선상에 잡으면 돼요. 다리를 오그려가지고 45도로 보면 이렇게 행문이 생겨요. 집에 가서 봐. 그리고 보고 자시고 왜 있나? 그러면 앞으로 쳐면 돼. 환도 뼈가 있잖아. 이 뼈 밑에 대퇴골 뼈 이 앞쪽으로 쳐면은 그거가 되고, 보통 보면 여기 이어서 이렇게 빙 둘러 치면 이게 환도혈 중기 되고, 그러나 보통 일반 고전치까지 줄 때는 여기 줘요. 이 자리 위에 줘요. 상방을 줘요. 상방을 주는데 이거는 오고리 가고 주는 게요. 오고리 가고 줄 때 거류는 앞으로 주고 환도는 조금 뒤로 주는 게 달라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조금 거리상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요게 비관하고 거류는 비관 그 위경에 비관하고 그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거는 중풍에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놔요. 알아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봐요. 여기 중독이라는 혈과 풍시라는 혈을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혈 중에 이게 하나예요. 중독하면은 글자 그대로 손바닥을 이렇게 피가지고 장심이 되는 자리를 중독을 해놓고, 지금 이게 해놓은 거는 중독을 해놓고, 나는 여기 중자 붙는 거는 대퇴골역에서 이 환도에서 2분의 1 지점 잡아라 이러는데 2분의 1 지점이 거의 돼요. 또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장심 노궁혈이 되어 있는 자리, 거기에는 지금 중독이고 중지가 되어 있는 끝을 풍시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잡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물론 시술은 옆으로 누워야 돼요. 옆으로 누워서 할 때에 대퇴골의 2분의 1 지점을 중독으로 잡고, 거기서 중독에서 이 약 한 3행지 정도 하방을 주면은 풍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풍시라는 자리는 바람의 못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가지.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 자리는 풍시가 되는 자리 같은 데는 이렇게 서서 보면은 많이 들어가요. 그 자리는 지금 여기가 안 돼요. 훨씬 놀라요. 그래서 대충 잡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완전한 측면의 2분의 1 지점 자리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 자리가 기다 이렇게 잡으면 정확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그 나중에 환자를 눕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머리 보면은 이 자리가 약간 평평하게 들어가요. 평평해지죠. 그래 평지풍파. 이 자리는 평지풍파란 말이잖아. 풍파. 평평한데 파도가 일어나는 자리 같다 이 소리라. 그래서 보통 이런 풍지 일어났어. 또 자네들 어느 차를 이겨서 가야 댕기다 보면 어떤 아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무풍지대라고 하는 거를 많이 써가야 댕기대. 무풍지대. 그 무슨 말인가 알아요? 자네들 알고 그런 거를 써가야 댕겨.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무풍지대란 말이 뭔가 한번 물어봐. 우리 말하면 비무장지대고, 우리가 말하면 그 자리는 무풍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경계의 중심의 자리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무풍지대라는 말 그 자체가 그 소리가 어떤 경우에 쓰는가. 물론 시전이나 옛날에 고어에 보면은 무풍지대라는 말이 드러나와요. 거기 하나의 일종의 그게 뭐냐면 유머라고 그래요. 유머. 어떤 유머냐면 이거는 음담의 음담 폐석한 게 있지. 음담의 하나의 이거는 상징의 용어로 써요. 무풍지대라는 거다. 사람 몸에서 가장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바람이 되지 않는 자리,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봤어?
자기를 좋은 줄 알고 무풍지대를 그렇게 밤낮으로 차를 타고 다니기 보면 기사들 여자 나체 사진을 갖다가 앞에 달아놓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봐요. 좌우지간 그런 사람 기사가 있거든. 자네들은 가다가 얼른 내려야 돼요. 이유를 말고 타지 마라. 여자 그 히프라든가 여자 사진 나체 사진 걸어놓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정도면은 거의 이거는 성도착증가 한다라. 어떤 성적인 면을 그렇게 즐기고 차에 뒷공문지까지도 무풍지대라고 써야 되기는 미치게 애들이 있어요. 바로 저의 고향이 거기 무풍지대거든. 뭐를 알고나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더 웃기는 얘기는 이거 하트산. 이 하트 자네들은 이걸 심장으로 보지만 천만에 오늘 집에 가서 자들 친구들끼리 한번 팔딱 누워가지고 다리를 두 다리를 바짝 올리면 딱 요래돼요. 이게 생체 해부학적 측면에 이게 전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몸에 있는 여기 있는 무풍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한 글자라. 이 상징표라. 성기를 갖다 이렇게 표시했다 이 소리라. 그런데 뭐를 거기 대단한 뭐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뭣도 모르고 쓰는 거. 예를 들면은 간음을 즐긴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제일 먼저 되는 비둘기를 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해놓은 거라든가, 또 이것을 행복이니 행운의 표로 행하라든가, 무풍지대라는 글자를 가지고 지 무슨 좋은 의미도 모르고 상징으로 끌고 다니는 저 은폐들하고, 자네들은 이런 유형에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오늘 힌트를 주는 기라. 만약에 여기 내 말에 이 있으면은 또 나중에 다시 와서 도전해봐. 또 다른 변명으로서 또 달리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훅 넘어가자. 풍시는 글자 그대로 바람의 못이다 되다 보니까 이 자리는 중풍이 아주 명렬로 되어 있어요. 중풍. 다리를 폈다 오렸다 못할 때 양면을 그냥 도와주는 자리다. 그런데 알아놔야 되는 거는 감경 많은 중성, 말하자면은 양성, 음성, 중성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혈만은 그 신체 바란서를 맞춰주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힘을 가졌다. 열이 없는 사람은 열을 좀 내게 해주고, 냉한 사람은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열이 높으면 내리게 해주고, 이 자체가 자기가 잘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이 감경만은 어떤 혈에 어떤 병에는 좋다, 이거는 모습입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그런 증상에 그렇게 컨트롤 해준다, 이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중국 한참 설명해놨어. 풍시도 해놓고 양관 나와. 이제 양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한참 들어야 돼. 이게 허리에 있는 요 양관이 있고, 요 설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양관이 있고, 설. 숫자도 깜빡이. 설에 있고, 요 양관이 있고, 종 양관이 있고, 그래. 자, 여기서 설명을 여기 잘 써놨는데, 내 얘기만 들어요. 그럼 양관이 지금 어디냐? 이거는 이래 서면은 바깥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리. 바깥에 있어, 이 자리. 누구든지 잘 보여요, 이 자리. 이 자리는 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툭 들어가요. 이게 양관. 이 관이 아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양관. 뒤로 넘어가면 음시가 되고. 양관. 이거는 봐봐야만 다 찾아요. 이거는 찾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아무나 보이지? 아무나 보이나 마나 그냥 다리면 살짝 오르면 다 나타나는. 뒷짝 옆으로 있어. 뒷짝 옆으로. 우로 올라오면은 위경이 돼서 안 돼. 위에 음시하고 양구가 돼서 안 되고. 측면에 밑에 여기 있잖아. 여기 들어가잖아. 안 보여? 여기 양관. 열 양관. 이게 설관 쪽이라. 설관절 쪽에 돼 있어.
그래서 설양관이래. 그런데 여기 뭐가 그러냐면은, 얘기를 이거 잘 들어봐. 여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 설명이 상당히 사람 마음을 혼돈시키기 좋도록 돼 있어 보면. 하복의 냉정이 요 양간으로 갈 때 자동적으로 흉중이 가슴이나 머리 두부로 간다 이 얘기라. 이때는 요부 요통을 모른다. 주치는 기해 관은 구다. 요거 잘 적어놔야 돼요. 요 책에 적을 필요는 없어.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복의 냉정이 있다. 그러니까 배가 차서 냉정이 있다. 냉정은 뭐냐면 요즘 말로는 뭐냐면은 염을 말해. 염. 모든 염증으로서 안에 자궁염이든 방광염이든 이런 건 거의 이어서 냉정이라 해요. 그것이 냉으로 인해서 염으로 인해서 냉이 흘러나와요. 이거는 몸을 차기해서 그래.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복이 냉해서 할 때는 뒤에 자동적으로 요 양관으로 하복이 냉해서 나쁜 영향이 뒤로 간다 이 말이야. 뒤로 가는 사람은 저절로 이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 기회를 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양관을 구해도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양관을 불을 해주고, 또 허리는 호소를 안 하면은 기회에다가 관원이나 이런 식으로 불을 해주면 제일 좋아. 그러나 불을 요즘 하기가 좀 못하니까 유침을 오래 시키면 돼요. 두 번째는 하복에서 양관으로 가는 냉증은 상초에는 영향이 없다 이래서. 하복의 영향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릎팍이 자꾸 시리다 해요. 시리고 자꾸 관절염으로 보세요. 밑에 다리가 자꾸 아프고 이렇다 해요. 어두부르 소리 나고 시끄럽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배를 가시는 거야. 나는 무조건 남녀간에 다리가 뜯딱하면은 허리에 있는 차료혈들 있잖아. 요 양관 옆에는 대장 쪽에 대장류가 있어. 대장류 써야지 꼭 양관 줄 필요 없어요. 대장류라든가 상뇨 차료하고 이 혈들을 치열해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앞뒤로 줘도 괜찮다는 하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극이나 관원을 꼭 준다 하는. 그래야만이 밑에 게 나아요. 주로 하복의 냉으로 인해서 우로도 가고 밑으로 간다 이 얘기라.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요 양관 영향으로 상초의 영향이 갈 때는 종양관이 주치가 돼요. 그래서 허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 영향이 갔을 때는 치료를 밑에 있는 양관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임업 쓰는 얘기와 비슷해요. 두부에 병이 있을 때는 밑에 임업을 쓰고 발에 병이 있을 때는 두임업을 쓰라 이랬지. 이게 그 얘기라. 이것이 치매 반치매 원리라. 반대로 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양관의 이상으로 상초나 하초의 영향이 왔을 때는 요 양관이 또 주치가 된다. 그게 하면 그렇지. 요 양관 자체를 치료하는 게. 그러면은 배에 냉으로 인했든 뭐를 인했든 간에 허리 양관 부위 이게 대장류 자리라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냉이 있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남자 냉은 밑에 자꾸 낭습이 많이 생겨요. 축축하게. 남자는 뭐 없는 줄 알지. 남자도 냉이 있어. 이런 때는 그렇게 치료를 하면 돼. 요 양관을 설양관을 치고 위에는 그 다음에 상하는 요 양관을 치고. 그러나 주치는 기해 중극 그리고 뒤에 관은 지금 여기 있는 양관 옆에는 대장류가 있어. 대장류, 차료 여기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양릉천. 양릉천은 이쪽에 음릉천인데 이 뼈 있잖아. 이 뼈를 잡아. 이거 뼈를 양릉이라 이래. 양릉천인데 천 밑에 셈이니까 여기 좀 내려오면 밑에 일행기 밑에 푹 꺼져요. 봐. 이 근이 딱 갈라져요. 눌러봐. 손가락이 요게 돼가지고 뼈에서 대서 일행기 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게 근이 딱 갈라지는 중심이 있어. 요길 말이에요.
이거는 건 중심을 줘요. 건이 갈라져요. 누르면 갈라지지? 잡아라고. 건이 그건 갈라져도록 돼 있어. 그래 여기도 뭐 보통 많이 떠주고 이제 그러지. 뼈가 안 보여? 이 뼈 아니라 요거 요 뼈 옆에 밑에 요거. 잘 안 되면 한번 집어. 이걸 양면증 잡을 때는 이 뼈를 일단 잡고 밑에 내려오다 여기 인다리지 갈라지지. 응? 그러면은 다리 그만 이래 안으로 접시뿐이야. 이거 뭐 덮어놓고 갔다 막 힘줄을 감아 돌리가. 그래서 난 자네들 보고 좀 항상 얘기가 요즘 뭐 곱고 다 부드럽고 다 잘생겨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플라스틱 같이 생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에 내면의 구조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못하거든. 아무리 예술가가 뛰어나더라도 안에 그 인간처럼 안에 내면의 그 구조는 그렇게 묘사를 못한대요. 이 양릉천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재밌게 써요. 그거 봐. 부인병에 여기는 지혈작용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지혈을 많이 한다. 이거 봐. 여기 보면은 풍시하고 반대편 음릉천은 상초 흉부에 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릉천은 보면 부인병의 특기 작용 출혈이라든가 지혈에 대단히 좋다. 그때는 굴을 한다 하는 거. 자꾸 출혈이 있다는 사람이 있지 왜? 네? 출혈이 있고 생리도 너무 안 맞고 이럴 때 생리가 너무 많다든가 안 맞고 이럴 때는 항상 여자 경우에는 자네들 그 시집 갈 때 남자가 반드시 이게 반지를 줘요. 반지를 이거 왜 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주는가. 반지를 이게 3초경에 꼭 3초경에 하잖아. 3초경에 3초는 순환이 아니라 그 이게 무슨 순환이냐면 특히 여자의 순환에는 대표적인 게 생리거든. 그러니까 생리가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얼른 빼줘야 돼요. 이거 빼줘야 돼. 계속 끼고 있는 기라. 응? 이걸 좀 가르치죠. 시집가고 장계 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가르치줘야 되는데 개뿔같이 뭐 돈 뭐 어째가지고 난 뭐 집 사주고 뭐 사주는 거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여기 꼽아주고 만약에 많이 나오면은 다 꼽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피도 그렇잖아. 코피가 이쪽 코피 날 땐 중지에 꼽으면은 반질 떼서 중지에 꼽으면 안 나요. 이쪽이면 이쪽에 반대를 꼽아주란 말이에요. 이게 생리 조절기라 반지가 본래 시집갈 때 해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물도 지으면 정을 나누는 하나의 상징의 그 어떤 표징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징으로만 준 게 아니고 하나의 것은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생리 조절기 숨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니 뭐니 이래 보면 자궁에 염이 많으면 자꾸 출혈을 해 여자가. 그럴 때는 여기 양릉천 물을 해줘봐 잘 나요.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삼원견을 째야 됩니까 하는 게 있어요. 삼원견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삼원견은 지혈이 많을 때만 지혈의 목적으로는 여기를 쓰지만은 여자가 안에 내적인 그 자궁이나 방광계 병이 심하다 싶을 때는 삼원교가 나와요. 그게 병이 담당일 때 예를 들어서 출혈만 이게 많은 그 호소할 때는 이게 양릉천이 낫지만은 전반적인 부인병을 다 수반했을 때는 사동결 써라 이 소리라.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이 여자들이 자네들이 시집 갈 때 목걸이, 팔걸이, 귀걸이 이거 전부 하는 의미를 꼭 이거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자네들은. 응? 귀는 이것은 신하이라 콩팥아이라 콩팥이 나빠서 오는 머리 두통은 여자들이 이걸 이렇게 꼽으면은 좀 머리가 덜 아파요. 그렇지만은 이게 구멍을 내게 되면 자네들 자식이 한결같이 바람나요. 개막내 같은 자식이 돼요. 이게 태교학적이고 심령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데는 무슨 재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서 자국 주도록 돼 있지. 어디 구멍 내란 법이 있노 이게 도대체. 응? 왜 구멍을 내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저짝에 토부 사람들 저게 저 중국이나 저짝에 야만족 있잖아.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음식물이 신 음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복통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다가 꼽아줬어요 이렇게. 귀에다가 꼽아서 귀걸이 해가 다녀요. 그러면 비비가 되게 좋아져요.
하나 이건 친구학적인 측면에서 거기 예물이 만들어졌다. 이걸 알아라 이 소리라. 그 다음에 이 팔걸이 귀걸이 여기에 특히 정신적 불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 팔걸이를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금은 원래 옛날 임금하면 안 됐어. 임금이 할 때 뭐냐 하면 수청드는 여자 궁녀가 있었지. 궁녀가 며칠 날 내가 임금을 3천 궁녀 같으면 3년에 하나 해당될 동안 3년이 뭐냐 몇 년이야. 네? 재수없으면 10년도 넘나? 그게 날짜가 적혀 있어. 그때 만약에 생리가 있으면은 이걸 빼야 돼요. 빼고 여기에다가 빨갛게 발라 연질 발라라 이랬지. 임금을 모실 수 있으면은 임금이 좀 팔찌에다 걸치요. 건강하게 걸치요. 그러면 나는 오늘 수청 들 수 있다는 거 이 표징이 돼요. 그랬는데 자네들은 안 그렇지만은 자네 엄마들 보라고 이다가 10개 20개씩 끼고 돌아다니게 어떤 문놈을 끼고 돌아다니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네들 어머니는 쏙 빼고 말이야. 대체로 요즘 유부녀들이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장난삼아 듣는 게 아니라 사실로 내가 많이 내가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는 사실은 의문이 없어요. 아무들이 끼고 돌아다니겨. 이게 여 꼽으면 어째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막 믿겨서 꼽하게 돌아다니겨. 이 중지애들 자꾸 꼽으면 코가 막히는 거 비우성 병이 온다 하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역에 내려오는 현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양릉천 요거 있잖아. 양릉천 특히 양관 요열로가 양릉천 얘기인데 어쨌든 요 양관은 요 양관하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종양관은 상초의 영향은 좌우지간 족이고 하초의 영향은 요 양관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이건 반침의 원리로 돼 있다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특히 이 양릉천에서는 지혈의 명예라는 걸 잊지 말고 출혈이 심할 때는 반드시 양릉천을 불어주고 또 하나 남자들이 보면은 자다가 자꾸 이 질한다 해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 에? 다리를 어쩌다 보면 막 지가 나서 막 주물고 어쩌고 막 별짓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가 잘 난다는 사람. 지는 왜 나느냐 하면 간이 말라서 그래. 간이 말라서. 술 같은 거 자꾸 처먹고 말이라. 해 같은 거 자꾸 처먹어가지고 간띠가 팅팅 부어서 그래요. 그게 뭐가 명약인 줄 알아? 칠기라 칠. 갈카는 거 있지 갈건. 칠길 삶아서 생즙을 먹든지 칠길 삶아서 물을 먹든지 철을 갈치죠. 네? 칠 있지 칠. 자네들이 얇은 쓸 땐 갈건탕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아파서 죽겠다 근데 어떡하느냐. 얼른역에 양릉천에 굴을 하면 돼. 거짓말 같아. 양릉천에 굴을 하면 밤마다 지나는 게 없어져요. 그래 왜 밤마다 새벽마다 나느냐. 술 먹고 자다가 새벽에 깰 때든 간이 노는 시간이거든. 간 기능은 새벽이라 새벽 3시 4시가 간이 놀아요. 그 자네들 새벽 3시 4시 되면 저절로 눈이 한번 떠졌다가 대체로 잠을 다시 자지. 그건 간이 놀기 때문에 그래요. 간은 눈에 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점심이 될 때 왜 점심이라 하느냐. 마음이 점짓다 점심이고 원래는 발을 정자 점심 이 두 가지를 써요. 우리가 말하는 오식 말이라. 왜 점심이 되는가? 심은 화해라 오토 중방에 하여 오란 말이에요. 오. 이게 오행의 역학의 수로는 자축이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하는 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오식하는 게. 지금 왜 점심이고 정심이 되는가? 마음에 점을 치고 바른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게 4시서부터 11시서부터 1시 사이가 심장이 노는 시간이라. 그래서 심장병 환자는 언제든지 한낮이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안 좋아요. 아침엔 좀 나은 것 같아요. 간장 환자는 또 더 그렇고. 그런데 자기 시간이 돼서 더 아프면은 좀 안 낫고 더 아프면은 대개 그해 여름에가 죽어요. 6월이나 7월에가 죽어요. 심장병 환자가. 그리고 심장병 환자가 죽는 거는 반드시 죽는 달이 정해져 있어. 5, 6, 7, 8 그 살이 여름에 죽어요. 대체로 그래요. 심장병 환자가 죽는 건 거의 다 겨울에 죽는 거는 동지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동지가 11월부터 1월까지가 동지에 들거든. 에? 이게 신수에 들잖아. 그러니까 죽어요. 간장병 환자가 3, 4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3, 4일 안 죽으면 반드시 가래가 죽어요. 목이 마를 때, 나무가 잎이 떨어져 죽고. 심장병 환자가 여름에 안 죽으면 겨울이 되면 조금 또 나아요. 그게 다시 봄이 돼 슬슬 시작해서 여름에 돼서 여름에 보통 간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잡는다. 이래서 이 우리가 먹는 밥 먹는 시간의 이름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이게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밑으로 내려가는 이 혈들이 굉장히 또 소중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하도록 하고 요번에 갔다 올라오면은 맥은 다 끝난 얘기라. 왜냐하면 인맥과 동맥은 난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다른 경을 얘기할 때 인맥과 동맥설을 얘기했고 그 인맥과 동맥은 옆에 보조인이 있기 때문에 보장한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다 통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래 하면 자네들하고 약속한 3월 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아. 네? 그렇겠지? 그래도 우리의 장부르기 일찍 오는 거 하면 기적이라. 난 못 올 줄 알았더니. 자, 그만해. 차려. 정말.